안녕하세요, 솔로맨입니다. 한참 만에 또 영상을 열었습니다. 네, 아유 뭐 아직 4월이면은 아직 음력 2월 3월인데 지금 여름 날씨예요. 네, 엄청 덥죠. 오늘 여름 아마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들 유의 좀 하시고, 지금 기술적 반등처럼 반짝반짝 지금 짜잔하게 며칠째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거 이 상승장 아닙니다. 이거 자전거래요, 자전거래. 이 볼벤 상하단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저기 일종의 그 개미 꼬신 구간이니까 여기에 뭐 저 특별히 반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타 이제 스캘핑 짧게 치고 이제 짧게 수익 보고 짧게 나오는 거예요. 짧게 그거 하실 분들은 저 볼린저 밴드 상하단 잘 참고하셔가지고 타이밍 잘 맞추면 지금 뭐 매일매일 뭐 한 두세 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평균 3%에서 뭐 5% 정도 수익이다 그러면은 30일 정도 시간 잡으면 하루에 3%니까 뭐 곱해보세요. 30일 매일 30일 하면 3, 3은 90% 마진 먹는 거예요. 그죠? 예. 열흘이면 30%, 20일이면 60%, 30일 내내에서 매일매일 3% 먹는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면 90% 먹는 거예요. 거의 지금 그럼 뭐 2배죠, 2배. 지금 100만원 투자하면 200만원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1000만원 투자하면 2000만원 되는 거고. 이거 잘하면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캘핑 해가지고 시드 많이 불렸어요. 이전에 저기 물린 코인들 좀 리밸런싱 해서 손절 좀 하고 그 현금 갖고 다시 단타 구간 들어가서 단타 하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도 벌고 이제 원전도 찾고 이제 진입 시점 다시 찾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트 좀 보고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볼만 합니다. 아직 그 불장 오기 전이니까 충분히 뭐. 그리고 뭐 빅4 메이저나 아니면 우량 코인들 위주로 해서 단타 치면은 뭐 물려도 크게 저기 할 거 없으니까 지금 뭐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건 그렇고 확실히 이번 사이클은 패턴이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그 5가지 그 지수 지표 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또 기타 또 지수들도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5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상승장 오는 그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 흐름에서 보는 그 불장 오는 시기를 대충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언급해 드릴 텐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관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쟁, 관세와 전쟁으로 일부러 지금 하락장을 유도해서 아니면 어떤 시간 끌기 아니면 시간 벌기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나. 단순히 지금 뭐 정치적 해석을 해가지고 트럼프 똘마이다, 이 개뚜라이다, 아무 의미 없는 짓 한다, 미국이 패권 몰락하는 징조다, 기존 언론에서 떠들듯이 그렇게 뭐 이해하셔도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죠. 그죠? 근데 금융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주식 투자나 이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좀 그 의도를 좀 더 상세하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트럼프가 뭐 좀 움직일만 하면 한마디씩 털거나 협박을 하는 뉴스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지금 하락장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지금 내부 거래 비슷하게 트럼프 관련된 사람들이 이 트럼프 전쟁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 발언하기 전에 미리 포지션 취해놓고 다음날 바로 차익 가져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거는 계획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봐야죠.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단순히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서만을 이렇게 이런 그 혼란을 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개인의 이익도 이익이겠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그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 한쪽 편만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정치적 그 시각만 띄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지금 이렇게 뭐 지루한 하락 행보만 유지되고 올라갈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그럼 뭐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도대체 왜 관세로 이렇게 전 세계를 협박을 1년 넘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이 코인 관련 특별법 2개 지금 하나는 통과되고 지니어스법, 하나는 클래리티 법이죠. 여기 이렇게 목을 매다는지 트럼프가, 그죠?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왜 단기 국채를 갖다가 판매를 더 하려고 하는지, 그런 배경이나 저희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달러 패권을 지키고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것이다. 다소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달러 패권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왜 달러 패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 코인 투자가 다 이 달러 베이스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국내 주식 하는 분들도 뭐 달러 자산은 아니지만 달러 자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럼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과거에 해온 행보를 쭉 보면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 어마어마한 제조 그 생산량으로 그 유럽을 갖다가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에 대항한 나치를 대항해서 유럽 그 연합군들이 이길 수 있게끔 모든 물자와 자금을 다 댔어요. 미국이 막대한 뭐 전시 체제로 돌아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이뤄냈죠. 그래서 그 유럽과 당시에 그 세계 최강대국의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그 모든 물자와 무기들을 갖다 써야 되는데 미국이 그냥 제공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담보 설정을 하고 미국 돈을 빌리는 형식, 차관 형식으로 미국이 지원을 한 겁니다. 물론 무상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미국 무기 대여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시에 히틀러 치하의 나치에 점령 안 된 나라가 그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국과 러시아의 모든 물자를 다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 그죠? 그러면 그 물자를 대면서 무기 대여법이라는 그 법을, 특별법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 그 건의로 유럽에 막대한 양의 무기와 그 원조를 했습니다, 물량으로.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채권을 가지게 되고, 영국도 채권을 가지게 되고, 또 일부는, 영국은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전 세계 그 금 보유량 최대 보유 국가가 그 당시엔 영국이었습니다. 유럽과 영국에 있던 모든 금들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전 세계 유럽이 가져간 대부분 모든 이 부와 그 금들이 다 미국으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금보유 세계 최고가 됐으니 모든 이 전쟁 직후에 전 세계의 모든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업국가가 미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이 전후의 그 세계 질서를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그 자연스럽게 영국 파운드화는 쇠퇴하고 미국 달러가 그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미국 브레튼 우즈라는 데 모여가지고 이 파운드화를 대신해서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결정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 달러를, 아무래도 이제 금 최대 보유국이 영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기축통화를 한다는 이제 그 협정을 맺고 미국이 기축통화 자리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도 그 닉슨 대통령 때 너무 이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전후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수출도 미국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 수출도 많이 했겠지만은 그 원조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야 되니까, 이제 기축통화니까. 근데 그때 미국 달러를 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원조 차관 형식으로 마구마구 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양적 완화해서 달러를 마구 찍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달러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야. 달러 가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에 이제 프랑스가 그 이 미국으로부터 니네 달러 이거 믿을 수 있냐? 우리 니네 못 믿겠다. 우리가 그 예탁한 금 다시 돌려다오 하니까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아예 못 준다. 금 못 준다. 괜찮다. 우리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버텼는데 그걸 계기로 미국이 이게 그 1달러를 가져오면 1달러만큼 금을 갖다가 내주는 그 정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이제 달러가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중동 국가, 중동 유전을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중동 그 유전지들을 다 장악을 하다 보니 여기에 이 유전지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 달러 거래만 할 수 있게끔 중동 국가와 거래를 한 겁니다. 니네 중동 국가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대신에 결제는 무조건 달러 외에는 니네 유전 못 사. 니네 저 원유 못 사. 이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달러 베이스로 석유를 담보로 금 대신에 석유를 담보로 해서 이제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페트로 달러. 그래서 금이 없는 대신에 이제 석유 가지고 이제 달러와 이제 가치를 패깅시켜 놓으니까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 70년대 이후로 지금 50년, 60년 가까이 지금 페트로 달러 시대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요? 오바마 대통령부터 미국에서 이제 그 셰일 유전 개발이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채굴을 못하던 것들이 이제 저렴하게 채굴을 할 수 있게 되자 미국은 중동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원유를 걸프국들에게 이제 그 원유를 수입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트로 달러 결제하는 건 의미가 없잖냐.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유를 판매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유럽이 통합이 됐죠. 유럽연합 EU. 그러면서 이제 화폐 통합돼서 유로가 이제 유럽의 이제 공통화폐가 되면서 달러의 강력한 그 경쟁자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유로 가치가 1달러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유로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미국이 안 되겠다 이러면 달러 기축통화가 위험해지겠다 싶어서 이제 그 유로화로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게 됐냐, 유럽이. 이 유로로 이제 중동 국가 석유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원래 영국이 합류하기로 했는데 영국은 이제 그 자체가 산유국이고 미국 그 정유사들 또 최대 투자자가 영국 유대금융이기 때문에 굳이 영국은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달러 패권 안에 영국의 그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국은 굳이 거기에 합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게 영국으로선 더 유리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유럽과 분리가 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이 유로화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누르기 위해서 그 사담 후세인을 핑계로 부시 부자가 중동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 그래서 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파괴하는 구실로 쳐들어가서 부셔놨는데 가니까 살상 무기가 없죠. 결국은 그 부시는 과정에서 이 막대한 또 그 전비가 또 지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이 유로를 결제하려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유전 이제 망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달러 패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달러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면서 유로화가 찌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 유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이 경쟁 화폐인 유로를 제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이게 바로 이제 그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에요. 물론 38조 달러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지금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전비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달러 기축통화 화폐에 도전하는 유로를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유럽을 갖다가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불가피했다. 그 와중에 이제 유럽은 찌그러지고 이제 이 중국이 WTO 체제하에 클린턴 이후의 체제하에
꾸준하게 이 산업 생산력을 증강시켜서 제조 세계 1위 강국이 되면서 달러가 막 그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이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까지는 그 중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미 국채를 많이 사주고 달러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 시스템 그 달러 그 시스템의 최대 협조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채를 제일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 오바마 때부터 중국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미국에 도전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견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모색하던 와중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러시아 그 자산에 대해서 동결시키고 러시아를 스위프트방에서 그 쫓아내버렸어요. 그 이제 중국이 아차 싶은 거죠. 이거 아무리 달러 자산을 미국 국채와 달러를 많이 들고 있어도 미국이 스위프트망에서 내쫓거나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금지시키면은 그거 허사거든요. 달러 보여 아무 소용 없게 돼요. 중국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중국이 1대1로라는 시진핑이 이 건설에서 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 중동 지방, 그 다음에 유럽까지 1대1로라는 이 진주목걸이 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목표는 바로 페트로 위안화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금야금 이제 사우디와 걸프 국가들하고 위안화로 이제 그 원유를 결제할 수 있게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자기 참모들을 인재들을 많이 발탁을 못했기 때문에 기반이 없다 보니까 하지 못했지만 관세로만 허치만 켰는데 이기 때는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석유 패권에 도전한 거를 깨부셔야겠다. 그래서 첫 스타트를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하고 베네수엘라 유전을 강탈하기 때문에 통제권을 베네수엘라 유전 통제를 해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축은 바로 이제 이 이란 석유입니다. 이란 석유. 이란 이 석유와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의 석유를 갖다가 위안화를 결제하는 걸 막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을 이참에 손을 봐야겠다. 때마침 네타냐후가 나타나서 이제 옆에서 부항질했죠. 핵무기 있다, 저 탄도미사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참에 쑥대밭 만들자. 우리가 저기 먼저 선제공격에서 발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 미국이 도와달라. 그럼 이번에 이참에 이란을 완전히 밟아놓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속셈이고 트럼프는 이제 조금 다른 의도죠. 이참에 중국으로 제공되고 있는 중동 이란부터 해서 이 석유 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하자라고 해서 작년 여름 이란 공습으로 첫 이제 간을 보고 이번에 이란을 이렇게 공습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순탄치가 않죠. 순탄치가 않다 보니 이제 트럼프도 당황하죠.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 또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그 달러 외에는 원유를 거래를 하지 못하게끔만 하면 굳이 뭐 핵무기도 없는 건데 굳이 뭐 여기서 전쟁을 하나 안 한다고 바로 철수하면 되지 않냐. 요게 미국의 속셈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를 이제 봉쇄를 하니까 미국은 별 타격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데가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유럽 일부 국가들이죠. 독일 같은 산업 국가들이죠. 러시아 원유는 이미 제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 적극을 다 막아버렸고. 자, 이러니까 유가가 막 올라가죠. 네.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트럼프는 미국 물가 올라가니까 이거 분리만 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이 강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 자산을 미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고유가였어요. 고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 금리 인상만 못하게 고설해서 잘 컨트롤해서 이 고유가를 적당한 시기까지 잘 유지를 한다면 한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독일 같은 산업 국가들이 막대한 그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원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기존에 100달러가 필요했는데 뭐 200달러, 300달러가 필요한 엄청난 달러를 쏟아부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국가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이 한국, 일본, 독일, 대만 같은 산업 국가들이 제조업 강국들이 이 기존 보유 자산들을 매도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로 이제 그 중동 국가들 달러를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중동 국가들은 그 달러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자가 없잖아요. 들고 있으면 그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 국채를 중동 국가가 산유국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니까 다시 엄청난 달러가 이런 산업 국가의 이런 자산 이 부들이 중동 국가 이 산유 국가를 그 경유를 해서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산을 지금 빼앗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미 투자도 받고 의도가 이 고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비싸게 원유를 사게 하기 위해서. 비싸게 원유를 사게 되면 그만큼 달러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더 많이 쓰는 달러는 결국 종착지는 미국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이 독일, 일본, 한국, 대만 같은 이 산업 자본 국가들의 지금까지 그 미국 수출 그 흑자국들 이 자산을 갖다가 다시 뺏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미국이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역봉쇄를 해가지고 그 유가를 오히려 더 올려놓아버린 거죠. 꼭. 아마 내일 모레 주말쯤에 이제 그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정장이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더 막 옥죄고 전쟁을 하게 되면 트럼프도 시간이 없는 데다가 고유가가 여기서 더 지속되면 트럼프도 불리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원유 이 수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미 많이 선지급 많이 했습니다. 이 산업 국가들이. 미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 지출된 전비보다 우리 이 산업 국가들의 이 비싼 달러 이제 비싼 원유를 사기 위해서 지출된 이 달러 수입이 이제 산유국들에 흘러 들어가서 그 산유국들이 미국 국채를 사가서 미국 그 유입되는 달러가 더 많은 거예요. 결국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미국이 지금 전비를 더 많이 써서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더 많은 돈을 지금 남기게 된 결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페트로달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달러가 재유입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스위프트망은 두 번째. 스위프트망은 이제 기존의 전 세계 그 금융거래 결제 시스템이죠. 여기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 미국에 대들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 근데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스위프트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요걸 더 발전시켜서 이 정책을 낸 게 세 번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바로 이 또 다른 금융망, 또 다른 금융망을 온라인화하는 또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해서 다시 한번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코인이잖아요. 암호화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담보로 1대1 해서 그 움직이는 달러가 현금이죠. 그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미국이 이미 비트코인을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통제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달러 대신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는 또 제2의 담보물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를 이 펌핑을 시켜야 미국 부채도 털어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온라인 디지털 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그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온라인 디지털 결제망이 바로 XRP입니다.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XRP, 리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종료를 시켜놓고 분명히 저 5월 달로 연기를 했죠. 시진핑과 이제 그 정상회담 중국 방문해서 거기 그 금융시장 개방이 아마 주 목적인데 아마 거기다 또 자세히 언급하는 또 언론들은 없을 겁니다. 보나마나 없을 거고 우리 암호화폐나 이 주식 금융자산 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뭐 10중 8구 트럼프는
이 XRP 레저망으로 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니네도 XRP망에 가입해라. XRP를 받아들여라. 그게 곧 암호화폐 개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말씀드렸죠. 이 장유샤는 지금 제거는 됐습니다만, 수축 나였습니다만, 상하이방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상하이방이 뒤틀어버리면 시진핑도 통치를 못해요. 이 상하이방이 미국과 결탁돼 있습니다. 유대규모하고 미국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XRP 망의 상당 부분 이 XRP를 갖다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이 상하이방들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마 그런 상하이방의 이런 세를 의식해서라도 XRP망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즉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 이제 오프라인상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구실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느냐? 아닙니다. 중국이 디지털 그 위안화를 그 CBDC죠. 이걸 발행을 해서 아마 대항하는 그 미국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하는 중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을 거예요. 가장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답니다. 중국 CBDC가.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해서 XRP망에 일단은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그 XRP망을 통해서 레저망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장의 그 스위프트망이 이제 체결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중국과 XRP의 어떤 특정 협약이나 협정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5월달에 나오게 된다면 분명 대량의 XRP 매집을 할 겁니다. 중국 은행들이. 아셨죠? 중국 은행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아직도 달러 보유가 많아요, 중국이. 그걸 들여서 XRP,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에 편입이 될 거예요. 그 자금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계 자금이 움직이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네. 지금 가격, 그래서 이 XRP 리플사하고 그 다음에 리플 최대 XRP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금융 세력들이 일부러 가격을 지금 더 저가로 눌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렴해야 중국도 무조건 바보가 아니잖아요. XRP가 저렴해야 이게 폭등했을 때 이율 추구할 수 있으니까 미끼를 던진 거예요. 지금 중국한테 봐라, 지금 XRP가 이렇게 싸다, 지금 사라 해서 중국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대부분 이런 은행들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은 일반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장외 거래소에서 별도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미국 재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그 위탁을 받거나 사주를 받은 미국 그 현물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XRP 현물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분명히 중국 기업들과 장외에서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1차 중국 자본의 1차 매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매집이 확 들어와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가격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는 기존 코인 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거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장외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중국 자본의 그 암호화폐 매집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미국이. 얘네들을 삼키기 위해서. 아셨죠? 그렇게 되면 이 5월달 한 달 동안 신나게 매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저가에 신나게 매집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이 펌핑 하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파생 상품을 또 사겠죠. 미국 기관들도. 지금 미국 금융 대형 기관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매집이 얼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XRP도 얼추 끝났어요. 지금 XRP 가격이 형편없지만은 거래소에는 지금 실제 보유량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전에 빗썸 보셨죠?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던 거. 지금 대부분 거래소들이 그럴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허술해도 XRP나 빅4를 매집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은 나중에 못 가지게 되더라도 그 현물 그 시가를 통해서 현금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6월에 케빈 워시가 1% 금리 인하를 트리거로 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제 미국 금융기관들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을 매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그 장외 거래 또는 파생 상품, ETF 파생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량 매집을 하면서 이제 코인 가격들이 들썩거릴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들썩거리게 되면 이제 중국기 자금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1차 펌핑, 1차 미니 불장이 제 생각에는 6월부터 9월 정도 되면 한번 있지 싶어요.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늦어진다고 해도 9월부터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금 앞뒤로 맞춰보면 타이밍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그 다음에 이란 전쟁, 그 다음에 그 5월에 있을 시진핑 정상회담,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게 다 계획된, 이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된 대로 좀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미국 페트로 달러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퍼즐 맞추기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서플리사 주식 하루에 막 10% 20%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더리움이 들썩거리고요. 아마도 지금 대규모 펌핑이 와도 ETF 승인된 품목, 그러니까 빅4만 아마 펌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도. 알트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알트는 아직 ETF 승인이 안 됐죠. ETF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게 SEC에서 그 선별한 16개 코인인데, 그 중에 ETF 그 채택된 한 6개, 7개 빼고는 나머지는 아직 ETF 승인 안 됐어요. 물론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ETF 승인된 빅4 위주로 펌핑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알트 불장은 실질적으로는 9월 이후, 어쩌면 연말이 돼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그 다음에 도지,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BNB 트론, 수익, 그 정도가 아마 펌핑이 되지 싶어요. 된다면. 그러니까 BNB 트론까지는 될 것 같아요. 수익은 좀 그래요. 그렇죠? 나머지 우량들은 이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빅4를 갖다가 집중 매수를 하시라는 게 이 효능이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 빅4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알트코인 뿔장 시작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던져가지고 알트로 갈아타도 돼요. 제가 요 힌트를 지금 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럼 효능감이 높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지금 달러 페트로 달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화방에도 또 질문을 또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오늘은 엄청난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영상 32분이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좀 더 보충 설명, 좀 더 상세하게 부분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다시 영상을 읽겠습니다.